훌륭한 독서법, 독서 후 수면. 기계식 시계는 14세기 전후 어느 수도사에 의해 발명되었다. 이후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살고 있다. 물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것은 고대 바빌론의 발명품이었지만 기계식 시계가 나오기 전까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계는 그 주인에게 끊임없이 사용한 시간, 허비한 시간, 다가올 시간을 환기시켜주며 엄격한 감시자 역할을 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며 24시간이라는 추상적인 틀 안에 행동과 사고를 끼워 맞추어 살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계는 우리 몸 안에도 있다. 모든 세포가 간단한 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모체가 되는 생체 시계는 식교차 상액 안에 있다. 식교차 상액은 우리 내부의 하루 주기의 리듬을 조절한다. 혈압, 소화효소, 감정, 수면, 각성 주기를 비롯한 50가지가 넘는 일주기 리듬이 식교차 상액에 의해 조절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의 생체 시계의 일주기는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10분 정도라고 한다. 기계식 시계와 생체 시계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이다. 물론 생체 시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외부 신호에 맞추어 자주 조정됨으로써 우리를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특히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지 않는 한 24시간 내내 빛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불빛도 우리를 붙잡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간을 1시간 빨리 맞추는 서머타임 기간이 시작되면 자동차 사고가 10% 증가하며 서머타임 기간이 끝나면 원래 수치로 돌아온다. 생체 시계가 급격한 외부 세계의 왜곡에 의해 갈피를 못 잡았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체 시계가 외부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게 하여 세상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심리학자인 마크 로즈킨드는 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낮잠을 통해 두 시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면 부족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한 연구에서 21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6주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벙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들은 밤낮의 리듬이 교란되어 수면 시간이 하루 5.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수면 장애는 췌장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시켜 식품과 함께 공급된 에너지를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성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은 기초대사가 8% 감소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년에 체중이 5kg 감소된다. 또한 만성적 수면장애는 돌연사 확률을 높인다는 것도 밝혀졌다. 실제로 쥐는 2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죽는다. 듀크 대학의 연구진은 잠이 부족한 노인은 뇌가 더 빨리 퇴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인지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 되면 멜라토닌 변화에 의해서 생체 리듬이 변경되기 시작한다. 밤에 더 깨어있게 하고 아침에는 더 자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침에 늦게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 미네소타에서 8개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고 잠을 더 자게 했더니 한 학기 만에 수학, 과학, 사회학, 국어 성적이
B에서 B+로 올랐다.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아침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자 미네소타 연구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출석률이 오르고 우울증이 감소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었다. 그렇다면 잠을 잘 때 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얕은 잠, 깊은 잠, 조금 더 얕은 잠, REM, Rapid Eye Movement, 수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한 번 잘 때 이 주기는 4에서 5회 정도 된다. 이때 뇌는 깨어있을 때 받아들였던 새로운 기억들을 기존의 기억에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새로운 기억 조각들은 일단 깊은 수면 상태에서 해마의 전달을 통해 대뇌피질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어지는 REM 수면 상태에서 오래된 기억들과 결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기억을 창조한다. 또한 장기 기억을 돕는 CREB 활성제도 재충전되며 깨어있을 때 소진했던 인지자원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독일의 신경학자 울리히 바그너는 실험 참가자에게 8개의 숫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수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지루한 수학 과제를 주었다. 사실 이 과제는 숨겨진 패턴 한 가지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것보다 중간에 잠을 잔 다음 풀었을 때 숨겨진 패턴을 알아내는 능력이 2배 이상 높아졌다. 결국 훌륭한 독서법이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었다면 충분한 수면을 통해 책 속에 담긴 여러 자료들을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게 하고 새로운 기억을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기도 한다. 꿈을 통해서 말이다. 꿈은 또 다른 돌파구. 화학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원소 주기율표를 기억할 것이다. 원소 주기율표는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원자의 무게에 따라 표를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한 꿈을 꾼 후 만든 것이다. 독일 과학자 오토 레비는 부활절 전날 밤에 꿈을 통해 뉴런 간 의사소통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존 에클스는 1947년 어느 날 꿈을 통해 시냅스 억제 행동 이론의 힌트를 얻게 되었고 이 연구로 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독일 화학자 케쿨레는 낮잠을 자다가 자기 꼬리를 먹는 그리스 신화 속 뱀인 우로보로스를 보고 벤젠의 분자 구조를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었다. 꿈의 도움을 받아 과학의 진보를 이룬 이들의 이야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잠을 자는 동안 약 2시간에 걸쳐 여러 개의 꿈을 꾸는데 하나의 꿈은 5분에서 20분 동안 지속된다. 평균 수명을 85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려 7년 동안이나 꿈을 꾸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켈빈 홀은 40년 동안 5,000개의 꿈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꿈은 대부분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겪었던 개인적 경험이 투영된 것임을 알아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상태로 접어들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가 바로 렘 수면 상태이다. 흥미롭게도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 대부분의 감각은 마비 상태에 가깝지만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활성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보게 된다. 또 잠을 잘 때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경험으로 알 수 있듯 꿈은 철저히 우리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또 편도체와 전직 대상피질도 깨어있는데 이 둘은 정서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공포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잠잘 때 활동하는 부위가 아니라 활동하지 않는 부위이다. 논리성을 중시하는 최고 의사결정자 배회 측 전전두피질,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류를 점검하는 안화 전두피질, 공간 지각을 처리하는 측두 두정피질은 잠을 잘 때 멈추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배회 측 전전두피질이 일을 하지 않으면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의 꿈은 물론 다른 이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개가 뒤죽박죽이고 개연성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안화 전두피질이 멈추어 있으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꿈을 꾸게 된다. 측두 두정피질이 멈추면 공간 감각이 사라진다. 그래서 유체이탈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자. 우리는 잠을 자면서 새로운 기억을 기존 기억과 통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꿈을 꾼다.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 뇌는 논리도 사실 여부도 공간상의 제약도 다 필요 없다고 말한다. 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그런데 그 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기존 기억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꿈을 통해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이 넘게 씨름했다. 꿈이 가지고 있는 비논리성, 상식과 법칙의 파괴 등이 고심하고 있던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라고 했다. 다독, 남독, 만독, 제독, 필독, 낭독 등을 통해 책과 열심히 동행하였다면 이제 엄독, 과감히 책을 덮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걸어보자. 무엇보다 충분한 잠을 자자. 뇌는 잠을 통해 정신자원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억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꾸자. 혹시 누가 알겠는가? 당신이 오늘 밤 버지니아 울프가 꿨던 꿈을 꾸게 될지. 나는 간혹 이런 꿈을 꿀 때가 있다. 최후의 심판일이 동터오고 위대한 정복자들과 변호사들과 정치인들이 각자의 대가, 불멸의 대리석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그들의 왕관과 월계수와 이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오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는 베드로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 이들에게는 포상이 필요 없어. 그들에게는 줄 것이 없어. 그들은 책 읽기를 사랑하잖아.